네, 대한민국 끝장 이슈들을 끝장나게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끝장 토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자리해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일교 의혹 같이 가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전혜연 부원장님 드려야겠네요. 경찰 전방위 압수수색 10곳에 넘어서 했습니다. 결국에는 윤영호 본부장 진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게 수사 성패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진술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특검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접촉했다고 했다가 다시 본인 재판에서는 민주당 장관급 인사 접촉했다고 하다가 12일 날 권성동 국민의힘 재판에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돈을 주기는커녕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시발점은 진술이 될 수 있겠지만 네. 특히 뇌물죄험이나 이런 거는 대가성이 있느냐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 금품을 실제로 수수했느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데서 진술만 나왔다. 더군다나 진술이 오락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의 과정을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승객이 되고요.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의원은 오히려 윤영호의 새치허에 국민이 농락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정치인이 있으면 여야 불문하고 다 밝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국정 전반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윤영호의 진술만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경찰이 통일교의 금품 첫 강제 수사를 했고요. 천정궁도 전체 10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사 향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윤영호 본부장이 네. 진술을 오락가락 한다면서 틀리다고 좀 얘기를 하신 그 부분을 좀 말씀 잠깐 드리면은 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이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절차를 알아봐라. 그리고 만약 해산했을 경우에 그 종교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국고에 기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윤영호 본부장 입에 따라 가지고 종교가 해산이 되고 또 재산도 국고에 기소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제 상황을 앞두고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윤영호 본부장이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거기서 본인이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여기서 추가로 진술을 하게 되면은 통일교가 해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본인이 생각보다 구형이 작습니다. 구형이 4년이거든요. 만약에 구형이 좀 길었다면요 아마 진술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형이 4년 나왔다는 말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대가로 만약에 집행유예로 본인이 풀린다 하면 입을 다무는 값어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이익에 따라서 좀 입을 열었다 닫았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협박이 통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대변인님 앞서서 이재명 정부와 통일교의 강대강 구도로 이걸 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옛날에 신천지사 때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데 어긋남에 있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거듭 강조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 단독 보도를 보니까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통일교 행사에서 2차례나 영상 축제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과연 민주당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느냐. 더구나 영상 축사라는 것은 확실하게 어떤 영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체를 파악하는 데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경찰이 지금 닷새 만에 전재수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의원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어쨌든 언론에서는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알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할 수 있는 해수부와 관련된 업무를 이끌고 있는 해수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재수 장관에까지 지금 의원실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눈치 안 보고 수사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전재수 의원 지금 출국금지까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봐주기 수사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대로 수사를 해라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자꾸 이걸 입틀막이라고 하고 있는데 입틀막의 원조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오히려 떠올리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변인님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입틀막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밀고 있는 거죠. 언론 이제 입틀막부터 해가지고 카톡 입틀막까지 민주당
민주당에서 추진하다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봐주기 수사라는 게 오늘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 압수수색 가지고 얼마나 기다렸죠? 시간을 줬죠? 140분 동안, 그러니까 2시간 넘게 밖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렸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파쇄기가 내내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와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압수수색할 때 전재수 장관의 집하고 의원회관 사무실 2군데밖에 안 가요. 근데 왜 장모 집이라든가 처남 처제 집에 안 가죠? 김건희 여사 특검할 때는 다 갔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할 때는. 네. 그러면서 뭘 확보했죠? 뭐 기타 거북이 이런 거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 까르띠아가 불가리아가 어디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당연히 지금 이 보도가 이미 났기 때문에 그 집에 놔뒀을 리가 있겠습니까? 친척 집이라든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겼을 가능성이 많겠죠. 까르띠아하고 불가리아 물증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봐주기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 가서 2시간 넘게 동안 파쇄기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봐주기 수사라 보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엄중하게 하라라고 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 어떤 노림수일까요? 특검을 하지 말라는 거죠. 특검을 하지 말고 현재 내가 쥐고 있는 내가 조이스틱을 잡고 또 목덜미를 잡고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현재 경찰 수사관들을 통해서만 수사를 해라라는 그 의미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민주주의 특검을 보세요. 지난번에 윤영호 법무자 지술 나왔을 때 여야 전부 다 당원 가입했었다. 그리고 여야 다 돈 줬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 당사만 서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만 이제 그 권선동 의원 기소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를 안 받고 내내 4개월 동안 깔아뭉개다가 마지막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할 시점 되니까 하루 전날 마지못해서 사건번호 부여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특검에서조차 이렇게 편파적으로 했는데 현재 경찰한테 믿고 맡긴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샅샅이 수사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박형준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서병수 전 의원이나 이런 부산 지역의 중요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에 대한 의혹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만났다거나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만난 거는 본인도 시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민주당만을 겨냥한 수사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요. 일단 경찰 수사가 착수한 지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 수사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제가 오히려 보기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3대 특검에서 밝혀졌던 의혹을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내란 특검과 지금 개인되는 사항을 동등하게 노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란 특검을 갑자기 왜 이럽니까? 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증거나 진술이 나오면요.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특검은 진술 나왔는데도 덮었지 않습니까? 수사 안 하고. 그리고 또 윤영호 본부장이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줬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4천만 원 주고 까르띠아가 불거리 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아니, 지금 박형준 장관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행사에 갔다는 사진만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요,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정치인 다 포함하면 스크린 하지 않습니까? 몇백 명은 나올 거예요. 박형준 시장이 거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된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 통일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영상을 보냈다든가 축사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직무 관련성을 봤을 때 부산시장이 이른바 통일교 핵심 의혹인 한일 태저터널하고 더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 외 지역 의원들이 더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중요하게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왜 그러면 그걸 덮었냐라고 하는데 일단 특검에서는 저는 뭐 의심받을 행동을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한동안은 뭐 정치적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던가 국민의힘 행정가 출신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거는 전 두고 봐야 된다고 임종성 의원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7인의 측근 핵심 멤버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2018년 통일교 네팔계 교단 행사에서 지금 임종성, 김규환 비행기값 대납이 포함된 걸로 나옵니다.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임종성 이제 의원 얘기 좀 네. 하려던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 관계가 없다 얘기해요. 다른 의원들은 임종성 의원은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7인의 멤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국회에서 어떤 토론이었는지 아세요? 한일 터널 토론에 관련된 토론을 개최했었어요. 본인이 주최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본인은 부산 지역구도 아니고 부산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한일 터널 관련된 것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된다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침투했다는 얘기예요. 통일교가.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부산으로 국한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좀 수월할 수 있겠죠. 근데 임종석 전재수라든가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세계 한인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입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근데 보세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라고 한정하니까 제가 그러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요, 통일교 유관단체가 주장한 피스로드 2015 부산 출범식에 아예 참석하고 축사를 했고요. 지금 토론에 얘기하셨는데 아예 2016년 11월에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핵심 공약 사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국민의힘 정치인이 이것을 추진했던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민주당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저는 거듭 얘기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전재수 추가 질문인데 전재수 의원 이렇게 말 나는 보통 정치인과 다르다. 금품수수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네. 윤영호 씨 진술만 나온 상태이고 일단은 집이라든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재수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거듭 강조한 것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절대 없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전재수 의원 한학자 자서전 들고 사진 찍는다거나 여러 번 접촉했다가 나오는데 이 금품수수와 여러 번 접촉이 연관성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되게 높죠. 아무래도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기민한 얘기가 왔을 거고 좀 민감한 얘기 오갔을 거고 그리고 청탁을 했다라고 윤영호 본부장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진술에 따르면 2018년가 윤영호 본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학자 그 자서전을 책을 전재수 장관에게 준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내용에 따르면 그 사람은 여야 가리지 않고 수십 명에게 2018년부터 2020까지 청탁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당사자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일 해저터널 관련돼서 로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책까지 직접 전재수한테 주고 그 사진까지 찍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책만 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한일 해저터널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그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구체적인 대가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오가면서 또 실제로 금품을 건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재수 장관이 핵심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선거도 직접 해보셨어요. 부원장님 해보셨으니까 이게 어떠한 종교단체나 특정 단체에서 이게 자서전 들고 사진 찍어달라. 이것이 금품.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냥 선거적인 근데 이제 사진 레토릭인가요? 찍는 걸로 치자면은 옛날에 네. 제가 기자 시절에도 그렇고 대선 주자도 그렇고 총선 후보로 가면 사무실에 막 찾아옵니다. 와서 네. 갑자기 사진 찍고 특히 전재수 그 의원 사진 보면은요 뒤에 막 전재수 의원하는 백드롭이라고 되어 있죠. 전재수 후보를 중간에 놓고 쭉 둘러서서 화이팅 해요. 네. 그럼 갑자기 책 들고 온다. 그럼 그걸 찍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사진을 찍었으니까 청탁을 했을 것이다라고 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A씨 말씀하셨죠. 2022년 3월 6일에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었던 백종원 의원을 만났다. 3월 7일에는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중앙일보에서 나오고요.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각각 두 사람 면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변인 말씀을 그대로 둔다면은 이 A씨라는 사람들은 부산에 있어서의 핵심 관계자인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것도 부산시당 위원장과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났다. 그럼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야 수십 명을 만났다고요. 2년 동안. 수십 명 만나가지고 똑같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맞는데 박형준 전재수 장관에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대해서 까르떼하고 불가리아하고 4천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4천만 원이 근데 나왔다는 건 뭐가 나왔다는 거죠? 진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이 나왔는데 박형준 씨에 대해서 이 관련 진술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거 왜 앞으로-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덮으려고 한 거죠? 대변인이 왜 전재수 장관은 누가 돈을 덮습니까, 줬다는 진짜요? 제공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왔는데 대변인님의 주장이신 아니요. 거지 지금 말 듣고 경찰이 수사를 말씀하셔야죠. 하고 있잖아요. 돈을 줬다는 사람 진술이 나온 사람이 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머지 다 덮으려고 같이 다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사람들은 무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고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수사를 덮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압수수색 드리는 과정 얘기 거고요.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중앙일보 보도랑 서울신문 보도는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펼쳐지는 정황이라든가 추가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
지금 단정적으로 왜 이렇게만 수사를 하냐는 건 너무 단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아니 어제 국민의힘 수사 압수수색 했으니까 말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저도 무슨 지금 오늘 단정적이 무슨 아침에 보도가 단정적입니까?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실과 거죠. 네. 의혹에 대한 제기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한 목소리로 통일교 특검을 얘기하는데 그 아무래도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특검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변인님? 둘 다 자유로울 수 없겠죠. 뭐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네. 증거가 나와서 진술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거의 합당한 처벌 받아야죠. 근데 왜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에도 수사를 안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먼저 진술이 나온 것은 네. 저지수 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고 윤영호 씨가 그 추가적으로 진술하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순리대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제조가 안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거 전부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혐의가 나왔으면 그것부터 차근차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경찰이 10일 날 지금 특수본에 이게 넘어갔고요. 닷새 만에 의원실 압수수색했고요. 출국 금지하고 있고요.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너무 추론성 발언이고 오히려 지금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분들의 사기를 오히려 꺾어놓는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이 3대 특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더니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까 태도가 다를까 싶은데 저는 두 가지를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게시판 논란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도 국민의힘이 망상에 갇혔다 나올 정도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야당이다 보니 여당 내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좀 물타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드는데 글쎄요. 이건 뭐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압수수색했고 출국금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좌파 잠깐만요. 선동가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을 좌파 선동가로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BBC, 그 영국에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작년 그 12월에 출처에 대해 그렇죠? 확신을 하십니까? 예, 작년 12월에 얘기했습니다. BBC의 견해입니까? BBC가 아니고 파이낸셜 타임즈. 파이낸셜 세계 타임즈의 제일 유력한 견해요? 경제 전문지입니다. 이거는 그건 아주 팩트 보고가 많이 체크하도록 됐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금방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작년에 이미 얘기했었죠. 좌파 선동가가 이거를 정권을 잡을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까 뭐 지금 우리 당에 무슨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 위기를 이제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 하려고 그런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위기가 지금 민주당이죠. 명천 갈등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피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청 대결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다시 이번에도 김어준과 이재명의 싸움이냐 이 논란을 가고 있는 이게 더 민주당의 좀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보시면 오늘 보도 나왔겠지만 당원 가입이요. 지금 100만 당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30만 명의 정도의 당원 수가 더 늘었던 통일교 상황이다. 아니에요? 통일교 아니냐고요? 네. 2달 동안 통일교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 그 전에 선거 앞두고 통일교에서 당원가입 늘었다. 민주당도 당원가입 늘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2달 사이에 30만 명 는 게 어떻게 통일교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선명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것에 따른 당원들의 추가 영입이다, 추가 유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의 물타기 의혹에 우리가 이걸 제시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할 때 그 편파성 기다려준 거, 그다음에 압수수색할 때 딱 집만 가고 나머지 주요 인사들 친척 집에 아무도 안 간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봐주기 압수수색, 봐주기 수사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변인님,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외친 것이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게 있는 제도적 방안이나 이런 걸 두고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더 기존에 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를 두고 당원들과 토론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당과 청와대 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BH 간에 있어서의 관계 문제도 있어 보면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 법적으로 논란이 없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서로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지 뭐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서로 옹호한다 안 한다를 두고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특검에 대한 여론도 나오는 거 보면은 어쨌든 국민들은 2차 특검을 통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라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걸 지금 나오는 것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항을 놓고 동치해 놓고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민주당이 2차 특검을 지금 추진 중인데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자기들 분량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리특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말살시키고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자기들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죠. 그래서 특검의 활동을 연장시켜가지고 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프레임을 선거 구호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제 쓰리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 조은수 특검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활동 실적이 너무 부실하죠. 구속 기소한 것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영장 인용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인사들 다 기각됐어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박성재 장관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기각되면서 정청래 당대표 밀었던 게 뭡니까? 내란 몰이를 밀면서 이 사람들이 인용되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인용되면은 자기는 위헌 정당 심판 청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싹 얘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본인이 책임론이 이제 올 걸 부담스러워하니까는 조희대 사법부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내란몰이라는 이런 근거 없는 몰이가 시작됐고 그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에 의해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는커녕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해가지고 자기의 책임론을 조희대한테 떠넘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렇게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보기엔 5년 임기 내내 일어날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특수한 지위예요. 특수한 지위가 뭐죠? 대통령이건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의 사제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는 신격인 말씀이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위해서 모든 걸 다 지금 하는 거죠. 사법부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삼권 분립 이런 것들 다 파괴하고요. 파괴를 해서 내란 전단 재판을 만들면서 물타기를 한다거나 사심제를 만든다거나 또는 대법원장 늘려가지고 본인 관련된 사건이 올라오면 무죄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기에만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 민생과 경제가 제대로 정부에서 보살펴지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신적인 존재 이재명 대통령 해설 나왔습니다. 반론해 주시죠. 저는 뭐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KSY에서 8일부터 9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응답자의 52.5%가 종합특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52.5%는 이재명 대통령을 신으로 여기거나 민주당이 하는 말을 다 믿어서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 국민들이 보기에 특검이 그동안의 기간도 제한적이고 한데 그러면 종합특검, 2차 특검을 해서 밝힐 부분은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민심을 얘기할 때 그래도 여론조사를 한 지표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2.7%, 5%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신으로 생각할까는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관짓기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3대 특검이 출범을 했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했었죠.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이라든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까지 온 겁니다. 최혜병 관련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뭐 장관 런종섭 의혹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때문에 특검에 온 거예요. 윤석열 관련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2차 특검까지 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촉발시킨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잘못했었고 그 잘못을 검찰이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모습, 심지어 권익위까지 등장해가지고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특검해라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의 사제라는 용어는요 제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의 신의 사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몇 퍼센트 득표로 당선됐죠? 계엄과 탄핵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득표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하는 거다. 그게 실현될까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과반을 지지를 안 해준 거예요. 그것에 스스로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신의 사제를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행사를 하면서 국민들이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나를 대통령 만들었다라고 착각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스스로 맥을 좀 제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당대표이신 장동혁 대표께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하고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것이 당의 황교안하고 입장을 말하는 추경호 거잖아요. 좀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부 다 부당한 사법의 권력에 의해서 기소되고 체포되는 상황을 쭉 봐왔습니다. 우리는 국민 어느 누구도 이런 똑같이 이재명 정권, 이재명 강점기 하에서 또다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국민이라고 하면 이런 불법적 행위를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스스로 일로 생각하고 다 맞겠다, 싸우겠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황교안이란 말에 동의하신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보통 국민, 자, 제가 일반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반 의원과 당원이 말하는 것과 대표가 말하는 앞 빼고 것의 뒷 무게가 빼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편집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기자 출신이라지만 그런 편집의 기술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한 취지를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전체 국민도 이런 인권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서서 우리가 국민이다 하면서 같이 맞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했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전 대표님이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불법적인 체포영장 청구 그 내용이 뭡니까? 설명 못 하시잖아요. 네, 마지막 아니, 정리해 대변인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뭐 기자 출신 인허가까지 뭐 인신공격을 하시고 하니까 인신공격 제가 아니 지금 사실 말씀드리고 있고. 어떻게 인신공격입니까? 저 보좌관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이고 그게 무슨 인신공격이에요? 아니, 네, 지금- 그 네, 서로에 네, 대한 네, 그 네. 직책이나 서로에 대한 존중은 좀 필요한 품격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무래도 정당이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하는 거는 선거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국엔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민중이 쌍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거는 판 키우기 정치 공세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결국엔 이러한 통일교 특검이나 의혹들이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것이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변인님 부탁드릴게요. 6.3 지방선거에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끌고 있는 것처럼 이제 2차 종합특검을 하게 되면요. 이건 3차 특검, 4차 특검, 5차 특검 이렇게 해서 매 연도마다 갈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지금 5년 아닙니까? 그럼 5차 특검까지 하겠다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이거를 결국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이어서 그다음 대선까지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우려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한이 없는 특검은 이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란벌이는 영원히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내년 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관련 재판들, 형사재판들이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쌍특검, 통일교 게이트, 그다음 민주주의 특검, 편파수사 특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왜? 민주당에서는요. 자기들 유리한 것만 특검을 해요. 근데 저 국민들 보기엔 그 되게 불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럽 얼마 지난주죠.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하느냐, 야권을 심판하냐 이 심판 지지율 차이가요. 5차 범위 내에 바짝 붙는 걸로 나와요. 정상적이라 그러면요. 이게 아마 그렇게 붙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특검이 돌아오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편파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붙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편파적으로 붙고 있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이미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부원장님.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쭉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마무리하다던가 핵 추진 잠수함 문제 해결 잘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여당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란과는 별개로 현재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내란과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2차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달라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내란 무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내란의 실체를 알기를 더 원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정확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재판 얘기하셨는데 내년 초에 윤석열, 김용현, 조지우, 한덕수, 이상민 관련한 1심 판결이 줄줄 나옵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 다음에 또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갈지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개미 주가 주식 투자자들을 울렸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산 1심 선고일이 내년 1월 28일쯤 열립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서울신문이라든가 중앙일보 오늘 아침 단독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출신의 부산시장이라든가 부산 지역 주요 국회의원들도 역시나 지금 여러 가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보다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 그리고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품격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끝장 토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